엑셀로 실험 데이터 분석하기 3편에서는 한 그래프에 여러 계열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영상이고요. 이 그래프처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조건을 주어 실험해서 얻은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고 여기에 추세선을 그려놓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는 오른쪽 그림처럼 차가운 물을 비커에 놓고 물의 온도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비커가 있던 주변 온도는 약 30도, 물의 초기 온도는 약 6도, 물의 질량은 약 100g이었고요. 이 실험을 주변의 습도를 85%, 65%, 45%로 바꿔가면서 실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 계열이 3개가 있고요.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데이터의 점들을 그려줬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이어주는 추세선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그렸습니다. 이 공식을 뉴턴의 가열 법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뜨거운 물체가 식어가고 있다면 이 식은 뉴턴의 냉각 곡선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엑셀에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실험 데이터가 B, C, D 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실험 데이터는 차가운 물의 온도를 120초 간격, 그러니까 2분 간격으로 측정한 것이고요. 주변의 온도는 30도였고 습도를 85%, 65%, 45%에서 각각 실험한 것입니다. 오른쪽 E, F, G 열에는 이 실험 데이터를 뉴턴의 가열 법칙에 추세선 맞춤한 데이터입니다. 뉴턴의 가열 법칙 공식은 엑셀에서 제공하는 기본 추세선 형태로는 실험 데이터에 맞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고요. 엑셀에서 이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실험 데이터 분석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실험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축, 세로축은 온도축을 잡을 건데요. 실험 데이터가 세 종류입니다. 이걸 데이터 계열이 3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 종류의 데이터를 한 번에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 데이터 한 줄과 온도 데이터 3줄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가장 맨 윗줄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추세선 데이터는 나중에 따로 추가할 거라서 지금은 실험 데이터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삽입 차트에서 분산형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이게 세 종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세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를 한 줄씩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삽입 메뉴에 차트에서 분산형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실험 데이터는 분산형 그래프로 그리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첫 번째 실험 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실험 데이터, 65%에 해당하는 실험 데이터를 이 그래프에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계열 1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린 85%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실험 데이터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고요. 계열 X 값은 가로축의 값이고 이거는 시간축에 해당합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시간 데이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고요. 계열 Y의 값은 온도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온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계열 2가 추가된 것이 보이시고요. 예,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실험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선택, 추가, X의 값은 시간 데이터입니다. 다시 엔터를 눌러주고 계열 Y의 값은 온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고 확인, 또 확인을 눌러주면 3개의 데이터가 한 그래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축 제목입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의 제목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 기본 가로, 다시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 기본 세로를 선택하겠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현재 단위는 초로 되어 있고요. 세로축은 온도입니다. 온도의 단위는 도시인데 이거를 입력하는 방법은 메모장을 하나 여시고요. 한글로 리을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을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 기호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도시를 선택하시면 리을이 도시로 바뀝니다.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컨트롤 V 해주면 들어갑니다. 그래프에 축 제목은 넣었지만 이 세 개의 데이터가 각각 무슨 실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시를 넣을 겁니다. 이걸 범례라고 부르고요. 그래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범례 들어가고 오른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열 1, 2, 3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떤 모양의 점들로 표시되어 있는지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열 1, 2, 3으로 이 실험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실험 데이터는 습도를 달리해 가며 실험한 것이기 때문에 계열의 이름을 실험에 맞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래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열 1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편집으로 들어가서 계열 1은 첫 번째 실험 데이터, 즉 85%에 해당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85%라고 쓰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계열 2도 편집으로 들어가서 65%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계열 3도 편집으로 들어가서 45%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범례에 각각의 실험 데이터가 어떤 모양의 점들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의 제목을 입력했고 데이터의 종류가 3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시하는 범례까지 그렸으면 웬만한 그래프는 다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시간이 초로 표시되어 있으면 숫자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작은 숫자로 표시할 수 있게끔 가로축의 단위를 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방법은 초를 분으로만 바꿔서 데이터 선택을 바꿔주는 건데요. B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삽입을 눌러주면 새로운 열이 하나 추가가 되고요. 이거를 분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에 해당하는 시간을 60으로 나눠주면 이게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등호를 눌러주시고요. 왼쪽 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거를 60으로 나누겠다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네모난 모양 점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서 검은색 십자가로 바뀌면 더블 클릭 해주면 모든 초가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그래프로 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85%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편집으로 들어가서 x의 값을 분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65%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편집으로 들어가서 시간축을 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45%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편집으로 들어가서 x축을 분으로 바꿔줍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시간축이 숫자가 되게 작아졌죠? 이렇게 바꿨으니까 시간의 단위도 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선택사항인데 숫자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흑백으로 인쇄를 하게 되면 모두 동그라미 모양이어서 사실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컬러가 있을 때는 구분이 되는데 이거를 흑백으로 인쇄를 하게 되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 가장 위에 있는 이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계열 서식을 바꿀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 페인트 모양으로 들어가고 표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에서 형식을 동그라미 이거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요. 크기는 한 8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없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채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테두리는 실선으로 선택해 주시고 실선의 색을 빨간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선의 너비를 1.25 정도로 선택하겠습니다. 같은 작업을 두 번째 실험 데이터도 해주는데요. 역시 표식으로 들어가셔서 이번엔 표식 옵션에서 모양을 세모로 바꾸겠습니다. 크기를 8 정도로 바꾸고 채우기는 없는 걸로 해도 되고 채워 넣어도 됩니다. 테두리는 실선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녹색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아까처럼 1.25.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 데이터는 표식을 기본 제공에서 네모로 그리고 크기는 8 맞춰주시고 채우기는 없음, 테두리는 실선이고 색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개 순서는 RGB 순서대로 한 거고요. 이렇게 그리면 모양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흑백으로 인쇄를 하더라도 이 그래프의 실험 데이터를 범례를 보고 구분하는 데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프의 축 제목도 가로축과 세로축 다 넣었고 그래프 데이터가 3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범례로 이 데이터들을 구분해 주는 작업까지 다 했으면 이 그래프는 다 그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그래프를 좀 보기 좋게 꾸며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제목은 없어도 되지만 넣어 줄게요. 습도에 따른 온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가로축의 범위도 실험 시간이 60분에서 끝났기 때문에 축 서식으로 들어가서 축 옵션의 경계의 최소 최대값을 실험 시간에 해당하는 60분으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온도는 최대값을 30도로 이미 되어 있지만 30으로 써줘서 아예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최소는 0으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다시 축 서식으로 들어가서 페인트 모양 들어가서 축의 선을 실선으로 바꾸고 얘 선을 검은색으로 확연하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약간 두껍게 1포인트 정도로 바꿀게요. 세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인트 모양 들어가서 실선, 검은색, 두께를 좀 더 넓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쪽과 오른쪽 선이 검은색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그림 영역 서식 이렇게 들어가면 채우기는 없음으로 선택하고 테두리는 실선에서 검은색 선택해 주시고 너비를 축이랑 똑같이 1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러면 네모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보조선들은 저는 잘 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델 키를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얘도 지워주겠습니다. 폰트를 제가 주로 쓰는 타임스 뉴 로만으로 바꾸겠습니다. 엑셀에서 그래프를 처음 그리면 글씨가 완전히 검은색이 아닙니다. 약간 회색인데요. 그래프가 전체 다 선택된 상태에서 글씨의 색을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잘 눈에 띄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축에 있는 보조선들입니다. 다시 축을 선택해 주시고 축 서식으로 들어가서 축 옵션에서 눈금으로 들어갑니다. 주 눈금이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 또는 안쪽 해주시면 되고요. 보조 눈금도 바깥쪽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세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눈금 바깥쪽, 보조 눈금 바깥쪽 이렇게 그려주면 완성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례를 그래프 안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기면 그림 영역을 더 넓혀주고요. 범례를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면 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표시하는 게 싫으시면 얘를 늘려서 가로로 이렇게 표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그래프에 추세선을 넣어 볼 건데요. 추세선 데이터를 제가 여기 아까 따로 뽑아놨다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엑셀에서는 이 실험 데이터를 추세선 맞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실험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추세선 추가로 들어가 보면 이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는 식의 종류가 이 실험과 맞는 게 없습니다. 여기 뭐 로그 함수, 다항 함수, 거듭 제곱, 이동 평균 이런 게 어떤 거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뉴턴의 가열 법칙에 해당하는 식은 엑셀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추세선 데이터를 따로 구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이 그래프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세선 데이터는 FGH에 나타나 있고요. 이거를 넣는 방법은 아까 실험 데이터를 추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시고 데이터 선택을 하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계열 X의 값은 이제는 분으로 바뀌어 있죠. 분 하고 엔터 눌러주시고 Y의 값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계열사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두지 마시고 이 데이터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표식 옵션에서는 없음을 선택해 주고요. 선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실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실선의 색을 85%에 해당하는 데이터랑 똑같은 색인 빨간색 선으로 바꿔주고 이 포인트는 너무 두껍기 때문에 얘를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85%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맞춰져 있는 추세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열사는 사실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얘만 선택해서 del 키를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그러면 65%, 즉 두 번째 실험 데이터의 추세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고 추가 버튼 누르시고 X축으로는 시간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Y의 데이터로는 두 번째 추세선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선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고 페인트 모양으로 들어가서 표식은 표식 옵션에서 없음으로 체크하고 선은 실선으로 체크하고 색은 두 번째 실험 데이터는 녹색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녹색을 선택해 주시고 너비는 조금 더 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세선 역시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시고 데이터 선택해서 추가 눌러줍니다. 계열의 X 값은 시간 선택하고 Y의 값은 세 번째 추세선 데이터를 선택해서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그래프에는 녹색 동그라미로 들어가 있는데 이 녹색 동그라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페인트 모양에서 표식 옵션에서 없음, 선에서는 실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색깔은 세 번째 색깔은 파란색, 너비를 1.25 정도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계열 이름을 계열 5는 필요가 없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계열 6도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러면 85%, 65%, 45%에서 실험한 이 데이터, 실험 데이터 세 종류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실험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고 빨간색 실선, 녹색 실선, 파란색 실선은 이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추세선 맞춤한 데이터를 그려준 겁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실험값을 의미하고요. 빨간 실선, 녹색 실선, 파란색 실선은 이론적인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그래프에 실험값과 이론값을 동시에 나타내 준 거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봐야 실험 데이터와 이론적인 값이 잘 맞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5% 실험 데이터는 이론적인 값이랑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고요. 65%와 45%에서 실험한 값은 이론적인 식으로는 데이터 맞춤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와 이런 이론적인 식을 꼭 맞춰봐서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지금 알고 있는 이론적인 식이 자연현상을, 즉 실험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값과 이론값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험 설정을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이론적인 식을 바꿔본다거나 하는 더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 종류의 실험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